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새벽 시간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올지, 횡보 시간을 가져오는지 해당되는 부분의 움직임을 큰 방향성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 이런 위험자산군은 지금 앞에 놔두고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라든지 앞으로 코인 시장에 어떠한 바람이 불지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리플 코인 또한 비트코인 또한 전반적인 메이저 코인들은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횡보 라인을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자,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올 땐 어떠한 작은 악재성 이슈라도 하방 압박을 가져올 만한 빌미를 제공하죠. 자, 리플 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플 가장 큰 부분이 뭐였습니까? SEC와 소송 부분에서 승소를 했다. 자, 그 부분이 리플 코인의 상승 여력을 1,1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1,100원이 완전한 고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욱더 컸었는데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가져오니까 어떻습니까? 아, 또 리또 속이 나오는구나. 자, 리플한 또 속으면 안 된다. 빨리 매도하자.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심리가 매도를 가져오고 있고 그 부분에서 하방 압박을 추가적으로 갖고 왔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리플 코인을 서두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자, 리플 보세요. 자, 엄청난 많은 고객사들, 엄청난 파트너사들을 함께 하고 있죠. SABB, SCB, SBI 엄청난 글로벌 은행권들과 왜 리플은 고객사를 맺고 있을까? 자, 리플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합니다. 뭐 벌써부터 신용카드만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 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이 부분이 뭐냐면 국경 간 거래에서 해당되는 스위프트라고 하죠. 송금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게 아니라 이젠 디지털 화폐식으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리플과 함께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이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코인 거래로 나는 무역 거래를 진행하겠어. 뭐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나와 있지만 러시아뿐이겠습니까? 물론 러시아야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으니까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만들었지만 코인으로 결제한다면 제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트를 팔고 이더리움 사는 게 아니라 비트에서 이더리움으로 송금만 하면 되죠. 그게 바로 리플이 하고 있는 부분인 거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모멘텀이 엄청난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제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835원대. 자, 오늘 하루만 이렇게 움직인 거 보세요. 이게 일요일 날짜 하루만 상승과 하락, 다시 상승.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리플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여기 단가들이 왜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까? 최근에 1,100원을 뚫었던 그 시점 이전에는 얼마였습니까? 600원, 700원, 500원 밑에까지 내려갔던 게 리플이었어요. 이때 이렇게 내려갔을 땐 뭐 했습니까? 리플 매도해야 되겠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SEC랑 승소한다 하더라도 SEC가 항소하면 또 길어질 거고 그 길어진 기간 동안 또 한 번의 횡보 라인을 가져올 거니까 나는 600원에서 나는 700원에서 매도할래. 이러신 분들 엄청 많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1100원을 돌파했고 900원, 1000원, 800원대 위치에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 아쉽죠? 이때 매도하셨던 분들. 근데 이때 지금 시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내려와라. 600원, 700원, 500원 다시 내려오면 내가 100% 몰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상승 모멘텀은 확실한데 이렇게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나는 아쉽다. 후회 남는다. 더 낮은 단가에 매수하고 싶다. 이러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리플 코인 상승 모멘텀이 크면 뭐합니까? 해당되는 그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혀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리플 코인 말 그대로 800원 초반대 위치에 있다. 800원 근처까지도 왔다가 굉장히 힘들게 내려왔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봉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박스권 라인 안에 위치해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3주 연속 하방 압박을 가져왔으니까 가슴 아프다. 그렇지만 여기 거래량을 보세요. 첫 주에 1,1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거래량 대비해서 3주 동안 거래량은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 거래량이 안 나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거래량과 함께 누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고래들이 입성을 한다. 고래가 거래량과 함께 상승력을 높였는데 이렇게나 횡보 라인을 줄 때, 하방 압박을 줄 때 거래량이 안 나온다면 고래가 이탈 물량이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고래들이 원하는 시스템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죠.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고 고래가 입성했고 고래가 나갔고 이러한 부분들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고래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주식 거래해 보신 분들, 코인 거래 오래 해 보신 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고래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개인들 물량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 무조건 털어야 돼. 왜? 고래가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이란 건 뭐예요? 저점에 비중을 조금씩 높여서 매집하는 걸 매집이라고 하죠. 매수를 저점에 매수하는 게 매집이에요. 근데 이 고래들은 개인들 물량을 어떻게 털까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높은 단가, 이 1,000원 라인을 예상을 해보죠. 1,000원 라인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요. 그리고 어느 라인에 800원 라인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자, 1,000원을 못 뚫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 물량을 800원에서 받는다. 누구와? 고래들이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라고 해요. 자전거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전거래는 돈이 막대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건 고래만 가능한 거예요. 높은 단가의 매도줌을 먼저 걸어놔서 못 움직이게 위로 못 가게 막아놓고 아래에서 떨궈져 나온 물량 다시 한번 받고 있고 이 자전거를 돌리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들 물량은 눈덩어리처럼 커지죠. 이거를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리플 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린 명확하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미국의 사업을 넓힌다던 리플은 정책 분야에서 총책임자 채용을 공지했습니다. 이게 8월 4일 날 나왔던 뉴스죠. 이 말인즉슨 더 이상 SEC 같은 증권위원회한테 휘둘리지 않겠다는 리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주봉상 보면 여전히 이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고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올라갈 자리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죠. 자, 단가를 이렇게 측정해 놨어요. 이 측정해 놨던 이 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확실하게 이 기준점을 잡고 우리는 매수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여전히 1,500원 이상의 매입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매입 단가까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잡고 안정감 있는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을 제가 받는다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제가 먼저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 무료로 다 발송해 드릴 겁니다.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나는 문자대로 대응할 수 있겠어. 직접 대응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어. 그럼 공개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테스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버려도 상관없고요. 카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플 코인 지금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 먼저 한번 보시면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증권이다 아니다 이 엇갈린 반응 속에서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8월 6일 날 일요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리플의 시세는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근데 의아하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리플 코인 가지고 이제는 리플의
축포는 끝났다. 이제는 하방 압박을 가져올 만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매도 시점에 대해서 매도 심리를 엄청나게 자극했던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이건 보여드릴게요. 자, 리플 승소한 다음에 급등했습니다. 맞아요. 급등했죠. 근데 리플은 보름천하였다. 가격은 800원대까지 하락했다. 자, 여기 이유는 이렇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미국 법원에서 리플 승소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자, 김건도영에 대해서 테라에 대해서 해당되는 판결이 엇갈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또 한 번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요인을 가져왔죠. 근데 SEC 절대 항소 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미국 법원에서 너희들 SEC랑 리플이랑 이제 그만 싸우고 빨리 화해해 합의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SEC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리플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빨리 합의를 해라. 왜? 리플은 앞으로의 모멘텀이 강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니플 가격 800원대에 아슬아슬하게 멈춰 있다. SEC 항소 엇갈림 판결에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 자, 리플 코인 정말 힘들게 움직이고 있어요.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 또한 엄청나게 힘든 시점이었어요.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냈을 때 상승력은 그만큼 더욱더 눈부시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재미난 뉴스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한 개에 876원이랍니다. 자, 비트코인에 몰빵한 이 남성 12년 전에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리플 코인, 네, 지금은 다시 10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90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8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리플의 모멘텀이 손실이 났습니까? 안 났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할 수 있다.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모멘텀에 손실이 없는데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 시점 잡냐? 이 부분이 리플이 정말 일반적인 우리가 쉽게 얘기한 잡코인이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근데 리플은 뭡니까? IMF와 손을 잡고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잡고 지금 CBDC를 만들어가고 있는 리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왜 SEC랑 항소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냐? 자, 그 부분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지금 시점에 이렇게 바닥 구간을 탄탄하게 지지받았을 때 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고래가 입성을 했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6,600억 원의 고래들이 매집을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나 상승했고 1000원 돌파했으니까 다 매도하고 나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고래가 이탈을 하려면 들어왔던 물량이 그대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래량은 줄어들었죠. 고래의 이탈할 시점 또한 남겨져 있지 않는 이 와중에 개인들의 물량만 이런 뉴스들 때문에 저러한 불안감인 공포감이 있는 뉴스들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만 매도하게끔 만들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리플 코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 구간을 가져야지 확실하게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상승 구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셨으면 아랫부분 따봉 버튼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모멘텀이라고 하죠. 상승 재료라고도 합니다. 그 재료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매도 시점을 잡고 버려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전송해 드릴 거고 공개 카톡방 주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리플 코인 제가 항소하지 못하겠다. 그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자, 법원은 리플 판결의 의회와 상정된 가상화폐 입법이 방향성이 같다. 이 말인즉슨 법원이 리플의 승소를 이야기했고 이 말인즉슨 정치 부분과 동일한 입법되는 입법안과 방향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SEC 너희가 코인 시장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법원과 우리 정치판에서 리플 코인 그리고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해당되는 입법안은 동일하다라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SEC를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자, 그 속뜻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24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코인 시장에 반감기가 찾아오고요. 반감기라는 건 코인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걸 이야기하죠. 또한 24년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미 대선이 있는데 SEC가 코인 시장에 분탕질을 한다? 투표권은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년도 안 남은 이 상태에서 대선 후보들은 가상자산을 두고 여론전을 펼쳐내고 있다. 같은 당 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에 상반된 입장 차이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 선거들은 가상자산 공약으로 여론전을 펼쳐내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SEC가 계속적으로 활개를 치게 만들까요? 못 만든다는 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죠. 미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선 캠페인에 가상화폐 옹호 이미지를 집어넣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또한 다시 한번 대통령 해먹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표권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SEC가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을 압박하게 놔둘까요? 우리나라 한국에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 대비해서 작지만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엄청난 화랑이에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투표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부분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는 거 확실하게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리플코인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현재 리플코인은 2분기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리플과 비트코인의 명확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이 말인즉슨 리플과 비트코인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지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라갔고 이더리움이 요만큼 올라갔는데 리플은 왜 못 올라갔었는지 그 이유를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쉽겠죠. SEC 요 아이들 때문에 못 올라갔지만 이제는 날개를 달았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명확성을 가졌으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3,800만 원대 공방을 펼쳐내고 있다. 다음 주 미국 주요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 자, 우리는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왜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물가를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바로 금리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과 덩달아서 위험자산군에 속하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하려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요. 어때요, 우리?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기업들 입장은 더욱더 큰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지표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번 주 8월 10일 날짜로 있습니다. 자,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 번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이걸 앞두고 횡보하고 있다? 왜 리플코인이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이유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비트코인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뭘까요? 반감기. 24년도에 반감기라고 했죠. ETF 출시가 있다라는 거. 자, 제가 ETF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ETF라는 게 뭡니까? 펀드죠. 이 펀드는 뭐예요?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펀드입니다. 자, ETF를 누가 신청했습니까? 미국의 블랙록이라는 세계 1경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가 이걸 신청했죠. 어디에 신청했죠? SEC에 신청했습니다. 지긋지긋하시죠? 자, 근데 펀드를 신청했어요. 근데 펀드 신청했는데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안전을 할까요? 안 하죠.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한다는 건 펀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적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신청했다는 건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자, 미국의 블랙록이 미국의 SEC한테 미국의 기관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 결과치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고래들이 어떻게 할까요? 높은 단가에 매수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랑 똑같아요. 저점에 매수하고 싶고 고점에 매도하고 싶겠죠. 그럼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할까요? 아니면 다시 끄집어내려서 여기서 매수 시점을 잡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래들 또한 지금 현재 시장을 계속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근데 이건 보세요. 자, 업비트 7월 거래량이 300억 달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됐던 게 업비트예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코인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은 아시겠죠. 그리고 리플, 그리고 도지코인. 얘네들은 무조건 알고 계세요. 왜? 한국 사람들은 투자를 잘하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은 딱딱딱 집어놨죠. 300억 달러가 들어왔다. 7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는 뭐였습니까? SEC의 소송, SEC의 패소. 그 부분이 리플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리플 코인 혼자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다. 리플은 계속적으로 상승력을 높일 만한 제목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안정감 있는 투자를 진행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블랙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DXM이 뭡니까? EDX 마켓이라고 하죠. 이건 미국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예요. 자, 월가에서 만들었다면 블랙록이 속해져 있는 게 월가입니다. 모든 증권사, 금융사 다 들어가 있는 게 월가예요. 이 아이들이 SEC가 이렇게나 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왜 ETF를 신청했고 왜 EDXM을 만들었을까? 24년도의 반감기, 24년도의 미국 대통령 대선, 이 모든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제목이라는 걸 월가에서는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총 4가지의 코인만 지금 상장되어 있지만 추가로 상장될 코인까지도 같이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겹쳐서 말씀을 드리면 블랙록, 피델리티가 주로 만들었던 게 EDXM입니다. 이 풀 어떻게 상장될까? 리플이 왜 SEC한테 반쪽짜리 승리를 가져왔을까? 뭐였습니까? 기관한테 판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어. 라는 부분은 SEC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뭡니까? 개인들의 투자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법원에서 집어주었다는 거. 그러면 합의점 찾는 걸로 빠르게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꼭 댓글로 문의를 주시거나 다시 한번 저한테 문자를 넣어줘도 상관없으니까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이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나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을까요?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를 직접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목표 단가가 얼마인지 같이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아랫부분 따봉 버튼 2번 누르면 없어지는 거니까 한 번씩만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전송 해드릴 거고 매입 단가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보다 더 정확한 확률이 되겠죠.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나무니 힘들었다. 그 부분 같이 넣어주세요. 또한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안정적인 수익 구간의 목표가를 같이 설정하고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하게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